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석유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한 6에서 한 8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방이 나왔어요. 자, 하락 추세로 나아가던 와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석유 가격의 안정화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물론, 자, 14일 CPI에는 어차피 1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올라가는 석유 가격이 반영돼서 발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쵸? 뭐 1월이 낮게 나온다고 주식이 뭐 오르고 내리고가 100% 결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석유 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3% 가까이 튀어 올랐고 다시 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번 주에 결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계속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시적인 경제 문제는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그쵸? 연준이 어쨌든 금리라던가, 그쵸? 어쨌든 뭐 양적 완화라던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시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과 역행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불안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4일 CPI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2%가 컨센서스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가 이제 6.5%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월에 컨센 값에 미치지 못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서 단순하게 시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컨센 값이 예를 들어서 뭐 6.4가 나왔더라도 뭐 이번 달 2월 동안에 WTI 텍사스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0달러가 돼 있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튀어오를 일이 있을까요? 그쵸? 어차피 이제 2월이 되면 큰 낙폭을 보일 거기 때문에 추세상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지금 2월 중순에 들어서 각종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2년물 같은 경우에 4.5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 3.7 지금 2%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은 어느 정도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시장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추세들이 하방으로 향하다가 지금 요런 식으로 끝에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시장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를 반영하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항상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 역시도 조정을 받고 있고, 자, 달러 역시도 채권의 어떤 그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수요도 생겼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환율 측면에서도 달러 인덱스에서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심리를 바꿨어요. 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디락스 얘기를 하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추세가 반전이 되면 이렇게 빠르게 또 심리가 뒤바뀔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금리가 0.25%였다면 지금 이러한 식의 뭐 석유 가격이 조금 튀고 채권금 수익률이 올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심리가 급격하게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던 길 갔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의 반전이 그토록 빨리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만 이제 세배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자, 일단 1차적으로는 자, 요 51선 저항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한 15% 정도의 하락 낙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자, 50일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을 지지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더 큰 낙폭인 한 30% 정도의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지금 세배 기준으로는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200일선이나 50일선이 지지가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하방 구간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너무나 지금 시장 자체의 롱이냐 숏이냐 포지션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급격하게 조금 식어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가 어느 정도 또 반대 방향으로 확 내려가면서 심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고 고금리 상황에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점을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뭐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